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오늘은 인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참담한 하루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동안 대한민국 최초의 항암 신약의 탄생, 더 나아가서는 암의 정복을 꿈꾸면서 리보세라님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LB에 투자를 했는데 어제 뜬금없이 허위 공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망가지더니 오늘까지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황이 미 FDA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금융당국 그리고 사정당국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동안 주주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암을 정복하길 바라면서 그동안 보여준 훌륭한 데이터만 믿고 더 성공하라고 힘든 가운데서 유증까지 참여해준 내가 잘못한 건지 좀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줍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국에서는 잘 팔리고 있고 또 각종 병용 데이터 그리고 임상 데이터도 훌륭한데,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진짜란 걸 시장이 알아줄지, 근데 지금은 도대체 왜 이런지 라는 생각이 끊이질 않는 하루였습니다. 글쎄요, 현재를 627의 시즌2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이 당시 627 때는 약의 효능을 의심받는 상황이었다면, 글쎄 지금 상황을 놓고 보시면요, 바로 앞에 있는 관문인 NDA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속된 말로 어차피 리보세라님 출시가 목표였다면 위암 4차로 신청하지, 굳이 시장성도 그렇게 차이도 없는데 왜 3차로 했는지 원망도 되는 하루인데요. 회사의 더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너무 고민이 많으셔서 잠도 잘 못 주무셨던 분도 계세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분도 계셨고요. 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계속 우울하신 분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시는 주주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은 비록 이렇게 힘든 구간이지만 또 흐름이 변하면 무섭게 변하는 LB 특성도 있습니다. 사실 627 때도 우리가 한번 겪어봤죠. 이렇게 힘든 구간 겪고 다시 한번 또 환희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좋은 구간이 맞는데 한번 변하면 또 흐름 타면 무섭게 흐름을 타는 LB이니까 힘내시길 같은 주주인 저도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6.02% 하락한 62,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름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오전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나름 분위기는 괜찮았었는데요. 일단 잠깐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저께 일단 하한가가 갔죠. 그리고 오전 10시경에 하한가가 풀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후에 회사 대표가 해명을 한다. 그래서 그 해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이너스 10%까지 올랐었어요. 하한가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올랐었는데, 그리고 오후 2시에 진 회장이 해명이 있었죠. 근데 NDA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는 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물론 하한가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26%, 27%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시간 외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NDA에 대한 어떤 이런 힌트를 주거나 좀 설명을 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시간 외까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 밤에 다시 회사 IR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했습니다. 기대감도 좀 좋고 전반적인 청사진을 보여줘서 나름 오늘 오전까지는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름 오전까지 좀 지지를 해주었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 1시서부터 갑자기 좀 급락을 했는데요. 신용 반대 물량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반대 매매 회피하기 위해서
투매가 일단 나왔고요. 그 투매가 다시 투매를 불렀고, 또 지난번 신라젠 사건이 있었죠. 신라젠처럼 LB도 정지가 되고 결국은 상패 수순을 밟지 않을까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오후 들어서 투매가 투매를 이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LB 신용 비율이 2.2%인데요. 셀트리온 신용 비율은 1.6%, 셀캣 신용 비율은 2.8%, 녹십자 랩셀 신용 비율은 약 5% 정도가 되는데, 글쎄 그렇게 큰 신용 비율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냥 일반 정상적인 범위 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반대 매매 그리고 반대 매매 회피 물량 부담감이 작용한 듯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증선이 조사가 있죠. 증선이 조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정지 그리고 상패 걱정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서 투매가 투매를 부른 모습. 잠시 어저께 진회장 해명 영상을 보시면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긴 하나 그다지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했는데, 그다지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제 옵티머스 건이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각에선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금감원 조사가 허위 공시가 타겟이 아니었다. 일부러 고의로 지난 6.27 사태를 만들어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후 거의 10배 정도 올랐잖아요. 10배 정도 뻥튀기 한 것, 쉽게 말해서 꿍짝꿍짝 한 것, 조작한 것 잡으려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신라젠도 비슷한 케이스였죠. 팩400 성공 가지고 약 만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는 이제 15만원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LB도 신라젠처럼 이렇게 꿍짝꿍짝을 했다. 근데 신라젠 같은 경우 보니까 결국 정지가 됐고 지금에 이르지 않았느냐, LB도 그 전철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글쎄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어찌되었건 이익을 본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주가라는 거는 뭐 싸게 샀건 높게 샀건 간에 팔았을 때 만약에 4만원에 사서 15만원에 팔았으면 약 11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귀속 이익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을 본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문 대표가 귀속의 주체가 맞아요. 물론 이제 문 대표 이야기는 그 당시 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뚜렷하게 이익을 본 주체가 명백한데, LB는 사실 그 대주주가 잘 알다시피 매도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가 차익에 대한 귀속 주체가 대주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임원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이제 대주주가 꼭대기에서도 LB 같은 경우는 팔지 않아서, 그래 어찌되었건 대주주가 팔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LB를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잠깐 말이 샜지만서도 어찌되었건 신라젠은 귀속 이익 주체가 확실한데, LB 같은 경우는 귀속 이익의 주체가 대주주는 아니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어저께 이렇게 진 회장이 말미에 이렇게 그다지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금감원은 이거를 타겟으로 한다라는 설입니다. 어디까지나 설. 그런 말도 있는데, 거기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정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사실 고민할 만하죠. 근데 어제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증선이 넘길 때 일주일 만에 넘긴대요. 근데 LB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달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건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분명 이게 이견의 차이가 있어요. 어저께 회사 측에서는 이 실패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서류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검사가 있는데, 서류 검사 때는 우리가 6.27 때 밝히지 않았냐 그거 얘기한 거다. 근데 진짜 실질적인 검사할 때는 이미 보완해오라고 충분히 얘기가 됐다. 그래서 서류 검사랑 어떻게 실질적인 검사가 같냐, 이건 절차상의 의미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글쎄 저도 장담은 확실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일주일에 넘겨야 될 사항을 3달에 걸려서 넘겼다면 분명히 이견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쉽사리 정지로 가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신라젠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익의 주체가 대주주는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근데 주가는 어제 허위 공시 이슈 하나로 회사 대표의 해명 그리고 IR팀의 해명, 그럼에도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 그리고 반대 매매 회피 물량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있고 그 와중에 신라젠의 전철을 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지금 현재 악순환을 보여준 하루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경우는 내일까지도 이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악순환인 하루를 보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진짜의 가치를 보여주는 날이 어서 오길,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투자를, 올바른 투자를 했구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